대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동차 사이버 보안 세미나 시리즈의 UN 레귤레이션 156번 섬즈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저는 구성서라고 하고요. 먼저 이렇게 자동차 공학회 사이버 보안 소유에서 이런 소중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시고 저희에게도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사이버 보안 소유의 김우진 회장님 그리고 또 늘 수고하시는 우리 이혜성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세미나는 저희가 그 UN 레귤레이션 156번에 대해서 실제 인증을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썸즈 인증, 그러니까 썸즈와 CSMS는 두 가지 인증 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그 OEM이 제대로 이러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증을 받고 또 그러한 배경에서 또 차량을 제작하면서 또 차량이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적용되어 있는지를 하는 VTA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썸즈 인증과 VTA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썸즈 인증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 그 프로세스 개발팀의 최강목 팀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 그 VTA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지 또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저희 페스카로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페스카로는 만 7년 정도가 된 자동차 사이버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이제 트렌드가 된 SDV를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파트너로 현재 성장 중에 있고요. 구성원들은 크게 화이트 해커와 전장 제어기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80% 이상이 되는 임직원들이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유럽에서 이미 법제화되기 시작한 그 사이버 보안, CSMS와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썸즈에 대한 그러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차량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는 올인원 솔루션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공드린 이런 올인원 솔루션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CSMS나 썸즈와 같은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또 제어기와 차량에 적용되는 보안 솔루션 그리고 보안 자산 관리, 보안 관제, 차량 및 제어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형상 관리를 위한 인프라 운영 시스템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에서 보안과 썸즈를 통합 처리하는 보안 통합 제어기들도 저희가 이제 올인원 패키지 안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올인원 솔루션은 실제 제공받으신 OEM 고객 중에는 이미 작년 말과 올해에 걸쳐 CSMS, 썸즈 인증 그리고 신규 전기차 일종에 대해서 VTA까지 획득하신 곳도 계시고 또 그 고객께서는 추가 차종에 대한 VTA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또 이러한 또한 다른 OEM 고객들 대상으로도 이러한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드려서 OEM들이 사이버 보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법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협업 중에 있고요. 물론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대응이 필요하신 제어기 제조사들과도 각종 솔루션과 서비스를 통해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CSMS나 썸즈와 관련되어 있는 실제 인증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듣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 최강목 팀장님께서 UN 레귤레이션 156번 썸즈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사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페스카로 최강목입니다. 페스카로에서 CSMS 및 썸즈 프로세스 구축 및 인증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수행한 썸즈 인증 사례에 대해서 좀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법규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을 좀 해소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수행한 과제는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수행을 했었고요. 해당 과제는 이 썸즈 인증을 위해서 22년도 1월 달에 착수를 해서 올해 3월 달이죠. 올해 3월 28일 날 실제로 썸즈 인증서를 스페인 정부 기관으로부터 획득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실제 인증 수행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업체 선정하는데 한 2개월 정도 시간을 소요하였고요.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실제로 인증 업체로부터 썸즈 인증에 필요한 그런 심사 과정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전달받고,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심사 증적을 제출하기 위해서 그 증적 자료를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10월 달에 그 인증기관에 제출을 했고, 인증기관에서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22년도 12월 달까지 서류 중심의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12월 달부터 올해 23년도 2월 달까지는 실제 오프사이트, 온사이트 심사가, 본심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 3개월 정도의 그 심사 기간을 거쳐서 실제로 22월쯤에 심사를 완료하고 1개월 후 23년도 3월 28일에 썸즈 인증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인증 과정은 단순하게 인증 대응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썸즈 법규에서 요구하는 그런 프로세스적인 부분을 구축하는 업무와 그리고 프로세스 대응을 하기 위한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가 같이 병행되어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UNR 156 법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법규는 아마 사이버 보안 관련된 UNR 155번 그 규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해당 규정과 일정상으로는 동일한 마일스톤을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썸즈도 마찬가지 UNR 156번 규정도 20년도 6월 달에 법안이 채택이 돼서 21년도 1월 달에 규정이 발효가 되었고 22년도 7월 달에 신차를 대상으로 해서 썸즈 규정이 적용되고 24년도 7월 달부터는 신차, 기존차 모두 포함되어서 유럽에 차종을 수출 또는 판매하려면은 해당 법규에 대한 인증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인 UNR 155번 규정과 동일하게 썸즈도 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을 사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 과정이 썸즈 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을 먼저 획득한 이후에 그 수출, 판매, 차종에 대한 VTA 인증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썸즈 인증에서는 그 해당 자동차 제작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필요한 각종 프로세스와 관리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버전 식별 및 그리고 규정에 대한 그런 인증 정보인 RX 수인 체계에 대해서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러한 정보들에서 대해서 차량에 있는 RX 수인 정보에 대해서 접근 및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 부품과 소프트웨어 버전과 관련 RX 수인 정보 간의 그 정합성이 일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 또는 환경 기준에 대한 어떤 기능을 추가 변경 여부라든가 안전 영향성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하고 적용할 때마다 사전에 평가 식별 기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그리고 RX 수인 관련된 프로세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고객에게 통지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해서 실제로 보안 대책을 포함을 해서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 그리고 OTA 관련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자료를 그 심사기관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예. 그럼 이후에 저희가 이제 우선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UNR 156 규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규에 대해서 이 각 조항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 UNR 156 썸즈에 대한 이런 규정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가 OTA라는 이 차량 운행 중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에 대해서 챌린지하는 그런 규정이다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차량에 실제 적용되기 전에 그 제작사 및 그 협력사를 통해서 VMV, 그러니까 검증 및 유효성 검사가 확실히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심사 과정 중에서 그 증명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전반적인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련된 표준 프로세스를 자동차 제작사가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음을 기본적으로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거는 그 실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련된 UNR 156 규정을 보게 되면은 7.1.1부터 7.1.4까지 4개의 절에 대해서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 시 체크하는 그 4가지 큰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은 이 썸즈 심사를 처음 진행할 때 그 자동차 제작사가 갖추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이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1.1부터 7.1.12까지 이 12가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음을 우선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부분 또 하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자동차 제작사를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규정에서는 그 협력사 쪽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챌린지하진 않고요. 자동차 제작사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를 챌린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자동차 제작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자동차 제작사가 여기에서 요구된 프로세스를 모두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협력사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명시적으로 있고 그리고 자동차 제작사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측에 관련된 요구사항은 법규 인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협력사들도 해당 관련해서는 반드시 좀 준수할 수 있도록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프로세스들이 좀 약간 생소하신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익숙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인증 심사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련된 모든 증적 자료가 심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우선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이 노란색 상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7.1.2부터 7.1.1.4가 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체계 인증 시 중요시 다뤄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VTA 형식 승인된 차량에 내장된 그런 부품들에 대해서는 모든 부품에 대해서 하드웨어 버전, 소프트웨어 버전, 이 소프트웨어 버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무결성 검증 데이터라는 IVD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식별자를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차량, 형식 승인된 차량 형식에 대해서 RS 수인이라는 정보를 차량에서 내장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접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 RX 수인이라는 것은 Regulation X Software Identification Number라고 해서 여기서 RX의 Regulation X라는 거는 UN Regulation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 및 등에 대해서 001번부터 150번, 6번까지 규정이 있는데 해당 규정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인증을 획득한 그 인증서 번호가 RX 수인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그 UN 레귤레이션 규정과 관련돼서 인증을 획득한 부품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품에 대해서 RX 수인 발급 번호가 발급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은 차량 수준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품에 대한 부품 변경 또는 소프트웨어 변경 시 이 RX 수인 정보도 반드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있는 RX 스윙 정보에 대해서 필요시 심사기관에서 액세스할 수 있고 필요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반드시 갖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1.4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운행되는 차량은 반드시 RX 스윙 정보와 차종에 있는 RX 스윙 정보와 실제 차량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소프트웨어 보정 간의 일치성, 즉 정합성을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자동차 내에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UN 레귤레이션 156번은 단순히 차량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챌린지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차종이 출시가 되려면은 WVTA라고 해서 차량에서 요구되는 모든 차량 형식 승인에 관련된 인증에 대해서 통과를 해야지만 유럽 시장에 차량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출시되는 시점에 RX 스윙 인증 번호의 구성과 차량이 출시된 이후에 운행되는 중에 그 소프트웨어 버전, 그러니까 RX 스윙상의 기존에 인증된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와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의 부품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일치하는지를 항상 체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배하게 되면은 유럽 레귤레이션을 위배하는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차량이 운행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7.1.5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해서 대상 시스템과 연관 시스템 간의 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7.1.6은 업데이트 대상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7.1.7은 실제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발행되기 전에 차량에 있는 전체 부품 구성, 그러니까 차량 형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호환성을 검증,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7.1.8은 7.1.8부터 7.1.10은 실제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수행되기 전에 사전에 평가 식별 기록할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7.1.8부터 9, 10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출시된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발행이 될 때, 이행이 되어야 될 때 차량 형식 승인에 해당 업데이트가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 식별 기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반드시 갖추셔야 되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엔 레귤레이션 또는 환경 에미션 기준 같은 법률에 정의된 기능 또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면, 여기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해당 기능 또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추가 변경 활성화에 대해서 활성화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차량 안전 또는 차량이 여기서 등록된다는 것은 VTA 인증을 받을 때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이 등록된 당시와 비교해서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 또는 변경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 기록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프로세스의 이행 결과는 인증 심사기관이 요구하면은 이러한 자료들을 문서화해서 다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1.1.11은 차량 사용자 업데이트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사용자한테 통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있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앞서 썸즈 인증 관련해서 요구되는 프로세스가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해서 정부 심사기관의 요구시 관련된 에비던스, 즉 증적 자료를 정부기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1.2장에 나열되어 있는 5가지 조항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문서화하고 그러한 정보들이 정부 기관에 제출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셔야 됩니다. 특히 7.1.2.3에 있는 것처럼 RX 스윙과 관련된 이런 모든 정보들을 실제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등록될 수 있어야 되고 7.1.2.5에 나열되어 있는 A부터 I1까지 해당되는 정보들이
그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된 차량 형식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기록되는 문서화 체계를 갖추고 계셔야 되고, 이러한 정보들이 심사기관에 요구가 있을 때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7.1.3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된 그런 보안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요구사항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실제로 적용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보호되는 수 있는 보안 대책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 차량에 장착된 부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업로드 될 때 그때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보증받을 수 있는 보안 대책이 있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반드시 VMV라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 및 유효성 확인하는 이런 절차들이 반드시 갖춰져 있고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7.1.4에서는 OTA 업데이트 관련된 요구사항이 아니고 OTA 업데이트 관련해서 요구되는 추가 요구사항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4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일단은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주행 중인 차량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될 때 차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차량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작업 자체에 대한 숙련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안전된 업데이트가 이행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가능한 장소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입증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 법규 규정 관련된 요구사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 인증 사례를 어떤 식으로 인증을 획득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지만 대부분의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체계 관련돼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동차 제작사나 협력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와는 다른 상이한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체계 자체에 대한 프로세스 매뉴얼을 갖다가 구축을 해서 인증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매뉴얼적으로 처리하기가 시스템 없이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체계, 썸즈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리고 그런 시스템에 대한 그런 IT 인프라 서버 및 그 사용자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설계안에 대해서 다 심사기관에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소명을 하고 인증을 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체계를 위해서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T 인프라 쪽에서 그러니까 백엔드 서버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IT 인프라 쪽에 해당되는 백엔드 서버로서의 썬즈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법규 요구사항에 보면은 차량이 양산된 이후에는 차량에 장착된 부품들이 그 법규 인증을 받은 부품들과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버전 구성을 통해서 항상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차량 상태를 체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위배가 되었을 때 자동차 제작사에 그 통지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이 다시 이제 좀 보안 대책이 전개되는, 보안 조치가 전개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차량 내에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을 받았던 프로젝트에서는 이를 위해서 센트럴 게이트웨이라는 부품에 그 썸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체계를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체계 기능을 내장을 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체계에 대해 위해서 추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차량에 있는 썸즈 기능과 IT 인프라에 있는 썸즈 기능, 그리고 이런 모든 기능을 종합을 해서 실제로 썸즈 업무 프로세스가 전개되어야 되고요. 이런 썸즈 업무 전개 프로세스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자동차 제작사의 설계 담당자, 사이버 보안 담당자, 그리고 인증 담당자들이 서로 코업을 해서 이런 업무들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 절차에 대해서 실제로 인증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체계가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존에 썸즈라는 이런 UN 레귤레이션 155 규정을 접하신 분들도 있고 안 접하신 분들도 있는데 가장 생소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RX 수인이라는 키워드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소개드렸지만 RX의 R과 X는 레귤레이션 X로서 X가 이 유럽 레귤레이션의 규정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규정에 대해서 예를 들면 001 규정이 있으면은 R001에 대해서 VTA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은 그 인증서로부터 RX R001 수인에 대한 그 식별자 아이디가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RX 수인 정보를 기초로 해서 그 해당 부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버전이 인증된 소프트웨어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UN 레귤레이션 156에서는 차량의 구성품들에 대해서 RS 수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이 기존에 인증된 RX 수인 정보와 차량에서 운행 중인 그런 부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버전 간의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에 대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RX 수인 자체 정보도 구조화해서 법규로 충족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 실제 인증 과정 중에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에 대한 이런 RX 수인에 대한 그런 데이터 시트가 실제 출력이 돼서 그 인증 심사원 쪽에 언제든지 제출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이게 규정과 부품과 하드웨어 버전, 소프트웨어 버전 이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인증 컨테이너 컨셉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모든 차종에 대한 이런 복잡한 VTA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용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실제 저희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썸즈 짧은 시간에 좀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깊은 부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일단 이 썸즈 관련해서 인증 사례에 대해서 그리고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VT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또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최영무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썸즈 인증을 받게 되면 또 OEM들은 그 특정 원하는 차량에 대해서 VTA를 받게 됩니다. VTA에 대해서 저는 법규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들을 그 인증기관이 어떤 식의 접근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절차는 썸즈 인증이나 CSMS 인증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먼저 OEM이 인증을 신청하고 또 TS로부터 인증 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 인증 심사가 완료가 되면 TS는 심사 보고서를 어프로벌 어서리티 인증을 발급해주는 기관 어프로벌 어서리티로부터 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VTA 인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TS에서 수행하는 인증 심사에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먼저 사전 검증과 현장 실사입니다. 먼저 사전 검증은 문서 리뷰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TS가 정보 항목을 OEM에게 이제 전달하게 되고 이 내용에 대하여 OEM은 답변과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테크니컬 서비스는 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에 피드백을 주게 되고 다시 OEM은 피드백에 대한 추가 소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전 검증 절차는 종료가 되게 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현장 실사에서는 사전 검증 과정에서 소명된 문서 기반의 내용을 실차를 대상으로 테스팅이나
데모를 통해서 최종 확인하게 되며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모두 완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심사는 완료가 되고 또 심사가 완료된 이후로 예어로부터 그 인증서가 최종 발급을 받게 됩니다. 또 그 추가 차종으로 인증을 확인하게 될 경우에는 7.1절에서 이야기한 일반적인 사항과 7.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차량 형식된 요구 사항들을 비교해서 그 비교한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형식 인증을 추가로 진행을 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UNR 155번의 VTA를 위해서 법규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인증관이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UN 레귤레이션 156번의 7.2절에 보면 차량 형식 인증을 위한 요구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먼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요구 사항이 7.2.1절이 나와 있고요. 7.1.2절에는 OTA가 적용됐을 때 추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런 차량이 전개되는 그런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특히 VTA는 실제 차량을 대상으로 썸즈를 만족하는 기술적인 요소가 충분히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5.1.1에 보면 요구되어지듯이 인증기관이나 그러니까 어프로벌 어서리티나 테크니컬 서비스 기관은 반드시 차량 테스팅을 통해서 그 문서로 소명된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머지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대부분의 항목들이 실제 차량에서 테스팅을 통해서 소명되어야지 인증이 문제없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이제 보게 되면 먼저 7.2.1.1에 보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무결성과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오는데요. 먼저 사전 검증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인증 및 무결성 검증 방법이 실제로 차량에 전개되어 있는지 또 관련 메커니즘 및 시험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CSMS 사이버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OEM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무결성 검증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시큐어 플래시와 같은 그런 기술을 소명함으로써 사전 검증을 통과하게 됩니다. 또 현장 실사에서는 썸즈 인증과 인증서를 먼저 당연히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증이나 무결성 검증과 관련되어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상세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이 내용을 위한 테스트 절차 그리고 수행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CSMS나 썸즈 프로세스에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는지도 다시 한번 VTA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고요. 또 특히 3번과 같은 경우는 그런 테스트 절차나 결과는 직접 시연을 통해서 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7.2.1.2로 RX 승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요구되어지는 것들인데요. 아까 앞에서도 최강우 팀장님께서 RX 승인에 대해서 수차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워낙 중요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RX 승인은 Regulation for X, X는 번호입니다. Regulation for X Software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이 차량 정액사가 이제 임의로 자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고요. RX라고 하는 Regulation X에 대한 형식 승인과 관련돼서 영향을 주는 제어기들의 소프트웨어 버전들을 식별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버전을 식별하는 그러한 체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X 수인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RX 수인에 준하는 그러한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썸즈의 기술적 요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차량을 유럽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여러 개의 항목 인증들을 통합해서 WVTA, Whole Vehicle Type Approval을 받아야 차량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OEM은 RX 수인이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형태의 소프트웨어 관리 방법을 사용해서 각종 인증과 그에 관련된 제어기들 소프트웨어 버전을 충분히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술적 요소로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 중에 RX 수위는 고유하고 또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 검증을 통해서 생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명을 거쳐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는 먼저 RX 수인이 실차에서 사용되는지 또 그리고 RX 수인 업데이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형식 승인 연장이나 신규 형식 인증으로 인해서 RX 수인이 어떻게 수정되고 차량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또 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RX 수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들을 심사원이 확인하게 됩니다. 현장 실사 과정에서 심사원에게 이렇게 실제 소프트웨어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데모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다음은 RX 수인이 필요한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 RX 수인은 차량에서 OBD 포트 등의 표준화된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전 검증 단계에서는 어떻게 RX 수인을 차량에서 읽어낼 수 있는지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또 현장 실사에서는 차량의 RX 수인이 정말 OBD 등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지 또 이 읽은 RX 수인을 통해서 관련된 형식 승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또 구분되어지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테스팅도 역시 실차를 대상으로 테스팅을 통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요. OBD를 통해서 RX 수인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내부의 소프트웨어 정보들, 제어기들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보들 또 이것이 그 각종 형식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과 연계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시연도 해야 되고 또 제어기 아까 이제 팀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제어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RX 수인 정보도 함께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실차에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팅이나 데모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 RX 수인도 역시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 사전 검증 과정에서 RX 수인이 저장되는 위치나 방법 그리고 무단 수정으로부터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기술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현장 실사에서도 RX 수인이 무단 변경될 수 없음을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이런 과정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CSMS 절차에도 역시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썸즈의 VTA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이었고요. 다음은 OTA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OTA가 적용되어 있는 그런 차량의 경우에는 크게 5가지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요구사항은 또 3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먼저 업데이트가 성공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구고요. 사전 검증 과정에서는 기능 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요구사항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제시를 통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또한 현장 실사 과정에서는 업데이트 실패 시 이전 버전으로 실제 복구를 할 수 있는지, 별도의 복구 절차가 있는지, 또 안전한 상태로 어떻게 복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소명해야 됩니다. 이 또한 테스트를 통해서 소명해야 되는데요. 이전 버전으로 잘 복구되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하겠지만 만일 복구되지가 못하는 경우에 유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있음을 소명해야 됩니다. 간단한 예로 업데이트를 실패하면
만약에 업데이트가 실패하고 복구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유저에게 안내를 하고 유저가 그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의 제약 절차들이 있다면 그를 소명하면 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복구가 차량의 전원이 충분한 상태에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사전 검증 단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책이 기술된 그런 문서 그리고 또 테스팅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그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현장 실사에서는 업데이트 실패 시 복구를 위해서 충분한 전원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또 통해서 또 확인이 돼야 되고 시스템 복원이 불가능할 경우 차량이 고장 후에도 안전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전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전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업데이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실제 동작하고 보여줌으로써 테스팅을 통해 소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전한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인데요. 사전 검증 과정에서는 안전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대책 및 업데이트 중 그 차량의 안정성 평가를 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소명을 하게 됩니다. 또 현장 실사에서는 업데이트 중 차량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소명해야 되는데요. 제조사가 OTA를 위한 사전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전 조건이 실제 OTA 수행 과정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테스팅을 통해서 소명하면 됩니다. 예로서 차량이 파킹이 된 상태 또는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만 OTA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OTA와 관련된 정보를 유저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한다는 요구사항인데요. 사전 검증에서는 위에서 나열된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 문서나 테스팅 결과를 통해서 소명해야 하고 또 현장에서는 시연을 통해서 실제 고지되고 있음을 고지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그 실제 차량에서 보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합니다. 고지가 되어야 되는 내용들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업데이트의 목적이 무엇인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변경되는 기능이 무엇인지, 또 업데이트에 얼마나 걸리는지, 업데이트하는 동안에 사용 불가한 기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업데이트가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그 유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고지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데이트가 주행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구사항인데요. 업데이트 중에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업데이트 동작이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사전 검증에는 이러한 동작을 문서나 테스팅을 통해서 소명을 해야 되고요. 현장 실사에서는 업데이트가 수행되는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 요구사항을 지키고 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구사항은 업데이트 완료 후에 충분한 정보가 유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역시 사전 검증을 통해서 이러한 동작을 문서나 테스팅 결과를 통해서 실증 자료를 통해서 소명해야 되고 현장 실사에서 실제 차량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동작 시연을 보여주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과정 그리고 또 매뉴얼 관련된 매뉴얼도 업데이트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명함으로써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안전과 관련된 업데이트 수행 시 필요했던 사전 조건과 유사한 요구사항인데 OTA를 위해서 차량이 갖춰야 될 그런 사전 조건에 대한 것으로 이 역시 사전 인증에서는 이러한 동작을 문서나 테스팅 결과 등을 통해서 실증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현장 실사에서 테스팅을 통해 사전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법규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몇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실제 사례를 다 드리지 못한 점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제 인증을 수행함으로써 만들어졌던 각종 문서, 그런 그 에비던스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그 요게 아무래도 저희뿐만 아니라 OEM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지는 못했는데 다음 기회에 조금 더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각각의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충족시켜졌고 또 실사에서는 실제 현장 실사에서는 어떻게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검증되어 있는지 소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음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이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 그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서 이사님, 최강욱 팀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Q&A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때마침 Q&A가 Q&A 창에 올라와 있는 게 있고요. 요 하나를 커버하고서 다음 SDV와 지역이 보안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A 창에 있는 질문을 보면은요. ISO SA 21434 등에서는 사이버 보안 서비스 종류에 대한 요구사항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시에는 리콜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영원히 지원할 수도 없기에 현실적으로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서비스 종료라고 하면은 자동차라고 하면은 뭐 10년 10만 마일이라면 10년쯤 되겠죠? 그렇다면 개발사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이버 보안 지원에 대한 그런 기한에 대한 부분은 그 ISO SA21434 CSMS 관련해서 OEM과 협력사 간에 처음에 계약을 맺으실 때 CIA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A를 체결하실 때 OEM과 협력사 간에 사이버 보안 지원 종료 기간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기한에 따라서 실제 협력사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OEM 측에서 기한을 연장해야 된다고 하면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사와 조율을 통해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ISO 21434는 표준이고 표준은 그 위쪽에 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UNR 155 법규에 따르면은 사실 무제한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충분한 경험을 쌓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지금 사이버 보안 법규가 현실적으로 적용된 지 불과 1년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시한을 정하기에는 갖고 있는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는 공동으로 경험을 쌓아가면서 기한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이버 보안, 썸스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두 페스카로의 구성서 이사님, 최강목 팀장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